빅솔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인 주민번호인데요. 이 번호의 몇몇 숫자는 당사자가 출생한 지역을 나타내기도 한다죠. 동아일보는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출생신고 지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건데요.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 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부분 7자리는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현행 체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순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87122812345667인 경우 뒷부분 7자리의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23이므로 경기도에서 출생신고를 했음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후 처음으로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전기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유명한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는 선두주자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조금 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전자신문은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가 국내 2곳에 불과해 수리 기간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차를 자비로 부담하는 등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23일 경북 울진에서 차량 사고를 겪은 이모 씨는 사고 직후 테슬라 코리아로부터 안내를 받은 이후 24일 새벽 견인비 90만 원을 들여 서울 강서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차 수리는 시작도 못했고 테슬라 측으로부터 명확한 진행 상황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모델 X의 뒷범퍼 추돌에 따른 차량 사고가 발생한 서모 씨는 차량 입고 후 대기만 40일, 수리까지 75일이 걸렸습니다. 최근 국내 테슬라 전기차 고객들이 차량 사고 시 수리 완료까지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테슬라가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대응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2018년 국내 차량 판매를 시작해 현재 약 8,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지만 현재까지 차량 정비,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센터는 서울 강서와 경기도 성남의 분당 2곳뿐입니다. 여기에 다량의 부품을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미국과 중국 등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구조여서 소비자 불만이 더욱더 높은데요. 길어야 3주 걸리는 다른 완성차 브랜드와 달리 차량 수리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또 국내 보험업계의 통상 차량 사고 시 대차 서비스 기간이 2-3주인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 고객은 차량 수리 지원과 함께 자비로 대차 서비스를 받는 금전 부담까지 떠안는 셈이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판매량에 따른 정비 인프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기차인 테슬라 차량은 다른 일반 차량과 달리 대체 정비망이나 부품 수급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비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하면서 충전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는 고객도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000대 이상이 판매된 데 비해 테슬라 전용 충전 인프라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대한 대처가 참 미흡한 걸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총리부터 시작해서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한국일보는 일본의 한 방송사가 일본이 미국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적은 것이 침이 덜 튀는 일본어 발음 덕분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가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송사 TBS의 시사 프로그램인 히루오비는 2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적은 것은 일본어 발음 덕분이라며 실험을 진행한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실험자는 이것은 팬입니다를 각각 일본어 고래와 팬데스와 영어 This is a fan으로 발음했습니다. 방송에선 같은 문장을 일본어로 말할 때보다 영어로 말할 때 휴지가 더 심하게 펄럭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휴지가 더 멀리 나가자 방송은 일본어가 영어보다 침이 덜 튄다. 이것이 미국보다 일본이 감염자가 적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송 내용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해당 장면을 패러디해 일부러 고래와 펜데스의 펜 부분을 과장해서 말해 휴지가 멀리 날아가게 하거나 영어를 과장해 발음하는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펜을 발음할 때 지구가 폭발하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곰이 포효하는 모습에 펜이라는 단어를 합성하거나 입이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이미지에 This is a pen 글귀를 적어놓는 등의 이미지도 여러 개 공유됐습니다. 조롱이 확산하자 일본인들은 SNS에서 This is a pen과 같은 바보 같은 영상을 방송하는 것보다 집에서 코로나19로 자택에 머무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거나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실례이고 일본인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다는 등의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선택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마일리지인데요. 이 마일리지 활용도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인 듯합니다. 중기 이코노미는 최근 5년 이동통신 3사의 소멸된 통신 마일리지는 1154억 원으로 소멸 금액이 이용 금액보다 3배나 많아 통신 마일리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 마일리지는 이동 전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종량제 요금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월 납부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형태죠. 통신 마일리지는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통신료 납부 등에 현금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발표한 이동통신 3사 통신 마일리지 운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이용된 이동통신 3사의 통신 마일리지는 377억 원, 소멸된 통신 마일리지는 1154억 원이었습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 557억 원, KT가 462억 원, LG U+가 135억 원 순이었습니다. 통신 마일리지 사용처는 SKT는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로밍 사용료, 휴대폰 AS, 네이트 유료 콘텐츠, 기부에 사용이 가능하며 KT는 통신요금, 사은품 구매, 단말기 AS, 기부에, LG U+는 통신요금, 기기 할인권, 이지포인트 할인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통신 마일리지 사용처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어 활용이 그만큼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종량제 요금제가 주류를 이뤘던 2G와 3G 시대에는 통신 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LTE가 보편화된 이후 정액제 요금제 가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5G 이용자 중심 서비스에 치중해 갈수록 2G, 3G 가입자들이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음에도 이동통신 3사 모두 이들의 규모조차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 마일리지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통신 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을 권장하고 통신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